실제 성능이나 기능 여부를 떠나 착용하고 있는 그 비주얼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바 있는 전 일본 총리 아베의 걸작 아베노 마스크. 지금 봐도 정말 참으로 걸작인데요. 간결, 심플, 미니멀한 멋이 있다는 일본의 미가 이렇게 적용되니 일본인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마스크가 이제는 저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아베노 마스크의 저주라고 한다는데요. 일본의 마그마그 뉴스는 아베노 마스크의 저주라는 기사에서 무려 115억엔 분량의 아베노 마스크 재고가 쌓여 있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세금을 탐내는 아베는 경호 비용에만 아직도 2억엔을 쓰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호 비용이야 그렇다 쳐도 저 아름다운 걸작 마스크인 아베노 마스크의 놀라운 재고 물량에 그들은 경악하는 것일 텐데요. 니혼 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남아있는 아베노 마스크는 약 8,200만 장으로 재고 물량 보관 비용에 6억엔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이 경악해야 할 것은 이 걸작 마스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베노 마스크의 저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베의 회심에 일본 멸망 프로젝트였던 아베노믹스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지경인데요. 일본의 경제 전문가 스기무라 토미오는 니칸 겐다이를 통해 현재 해외 투자자들이 현 기시다 총리 정권의 실망감을 표출하며 일본을 팔고 있으며, 그 이후로 엔화 약세와 더불어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저하여 엔저 현상은 에너지 소국의 일본에게 더블 펀치가 되어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면 모두 가난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제로 금리와 더불어 기시다 정권의 발족 그 자체로 일본 증시는 급락했으며, 이런 폭락은 다양한 국제 상황과 맞물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일본 고유의 요인에 의한 폭락이라며 성장 전략도 없고 개선할 여지도 보이지 않는 기시다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증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에 필자의 주장처럼 모두가 일본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지금부터가 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제 소개할 이 분야에서 북한에 이어 세계 최하위 상태인데, 이를 일본 국민들만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재미 사업가이자 대학 교수인 오자와 유우는 마그마그 뉴스를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지가 일본에 대한 충격적 데이터를 발표한 것을 일본은 모르고 있다면서, 일본이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에서 196개국 중 북한에 이어 최하위에 오른 것으로 이를 일본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외국인들에게 인수당한다라고 해석하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며 소중한 일본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음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쁘게만 본다고 재미사업가의 객관적 시선으로 일본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일본인들만 모르는 이 진실을 알리면서 인용한 기사는 미국의 국제관계 평론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에 실린 칼럼인데요. 해당 칼럼은 카네기 국제문제윤리위원회 선임연구원 리처드 캐츠가 기고한 것으로서 아무도 일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일본이 외국 자본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일본 경제를 방해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다른 나라들은 성장 촉진을 위해 외국 회사들이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전략의 가장 화려한 상징이지만 인도나 동유럽 국가들도 열광하는 부분이라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더 넓은 경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주며, 투자를 받은 기업은 물론 그들의 지역 공급업체들과 사업 고객들 그리고 그들의 경쟁자들의 실적까지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오로지 단 하나의 국가인 일본만이 이런 것에 대해 노를 외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일본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른 나라들의 결과들이 있음에도 일본은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은 이런 이유로 자동차 산업과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디지털 기술과 같은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 낙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가 필수 요소라는 것인데요. 외국 자본과 기술이 함께 들어가지 않고서는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필자의 주장은 일본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탈도장을 외치면서도 기껏 한다는 게 도장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보안이라는 문제로 이메일보다 팩스 사용을 우선하는 그들의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 발전 방향 자체가 속된 말로 노답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에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약 3,59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13년의 2배 수준이라 자화자찬한 아베 총리의 목표 달성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수치 계산을 교묘히 변형한 결과였을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필자는 한국과 비교를 하여 일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1990년대 후반 2%에서 오늘날 14%로 급증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일본의 처참한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대적 유산으로서 외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두렵고 싫다는 정서가 문제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패망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승전국들에 의해 지배당했던 그 과거 기억 때문에 외국 기업은 일본을 지배하러 온다라는, 지금쯤이면 흥선대원군도 안 할 생각을 2021년 현 시점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 반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의 투자 상황은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82억 달러로 무려 4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엔사나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2021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을 5위로 선정했는데, 이 지수의 조사 항목 중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이 있었는데요.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비전이 있는지의 여부가 체크되는 중요한 항목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치는 일본이 드디어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칼럼을 겐다이 비즈니스에 실었는데요. 필자는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은 없었으며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 1970년대 중반과 같은 수준의 환율과 미국과의 엄청난 임금 격차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 생활이 어려워졌다거나 가난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물가마저 상승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때 수출 대국이었던 일본은 오히려 수입 대국이 되었고, 일본은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우려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일본 매도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 문제는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양적 완화를 기시다 총리 역시 계속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정상화가 될 기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이제 경제 대국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며, 그 속도가 급격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상황까지 다다른 것인데요. 일본에는 대본영 발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일본이 대패를 당하고 있음에도 연승 중이라 일본인들에게 발표했던 것을 빗대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그 역사는 반복되어 지금까지도 일본은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회복 중이다, 국민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발표해 왔죠. 일본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있기에 내일 당장 망할 일은 없죠. 허나 머지않은 미래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란 것은 결국 시대를 반영하는데, 일본은 이미 현 시대에 뒤처진 낙후된 국가이기 때문이죠. 주식도 국가도 한번 꺾인 추세는 쉽게 되돌리기 힘든 법인데, 일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안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